오늘 설명은 뭐 길어야 30분이면 끝날 것 같고, 뭐 그러면 한 시간 조금 남으니까 여기서 하다 가셔도 되고 먼저 퇴근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제 넘버 2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글자 크기 및 색상 변경 기능 구성하기 해서 이번에는 예시 실행 화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뷰랑 이벤트 해가지고 지금 3주에 걸쳐서 한번 같이 구경을 해봤는데, 그걸 토대로 약간 조금 다르게 생긴 뷰를 써서 조금 다른 느낌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활용해 보는 게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뷰랑 이벤트 살펴봤는데, 여러분 프로그래머나 사람이 보기에 직관적인 버튼이나 웨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등등은 공통적으로 이런 언클릭 어트리뷰트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물론 여러분이 맨땅에서 그 퍼블릭 보이드 어쩌고저쩌고를 적어야 되긴 하지만 뭐 그런 불편을 제외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디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 변경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이너가 미리 준비를 하긴 조금 무겁고, 그래서 .java 파일에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벤트 리스너로서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 이벤트에 대한 핸들링을 진행하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를 구성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서로 연동되는 코드 덩어리를 만드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레이아웃이라는 친구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세트에서는 이제 맨 처음 뜨는 화면 말고 다른 화면을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앱이 여러 화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로그인을 한다느니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다 다양한 뷰들을 더 풍부하게 설치를 해두고 배치를 해두고 다뤄야 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 이벤트 핸들러 붙인 두 가지 방식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또는 이제 뷰 다루는 방법, 데이터 덩어리 다루는 방법, 코드 덩어리 다루는 방법 두 가지를 익숙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식바라는 친구를, 새로운 뷰의 일종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볼륨 조절 같은 거 할 때 튀어나오는 애잖아요. 이 식바라는 친구가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친구를 추가로 활용해서, 자,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건 에디 텍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시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 결과 미리 보기에 있는 이 텍스트 뷰에 보이는 글자의 크기가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막 RGB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빛의 3요소죠. 그래서 빨강의 세기가 맥시멈이고 초록의 세기가 중간 정도면 이런 느낌의 주황 정도 느낌의, 그러니까 노랑인데 빨강에 좀 치우친 노랑 같은 느낌으로서 주황색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강, 초록, 파랑의 세기를 똑같이 맞추면 이제 무채색이라 부르죠. 흰색 내지 검은색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색상을 지정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와 같은 느낌으로 이 식바라는 친구를 써서 이 친구 텍스트를 보여주기 위한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들을 변경을 하는 걸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과제 넘버 1 같은 경우는 그냥 느낀 점 내시면 만점인 거잖아요. 기에 비하면 조금 실질적인 첫 번째 과제면서 어쩌면 사실상 마지막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과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복습 느낌으로 여러분이 진행하실 수 있게, 이 친구가 지금 .pdf 파일이 용량이 조금 장수가 좀 많아요. 몇 장짜리니 7장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 하고 그 다음부터 과제 수행시 유의사항, 세부 수행 방법 해가지고 차근차근 적어둔 상태예요. 그래서 제출 방법까지 있고, 일단은 두 번째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자, 이 과제 넘버 2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만든 자신의 노트북으로 열심히 작성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압축을 해서 익스포트를 해서
LMS에다가 게시하는 것까지 또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시고 평소처럼, 그 다음에 뷰들 여러분 적당히 에디트 텍스트 하나, 식바 4개,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텍스트 뷰 같은 느낌으로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다면 에디트 텍스트에 대해서 먼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식바라는 친구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도 역시나 추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 변경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글자 색 같은 경우는 이제 식바 3개에서 데이터를 들고 와서 빨강의 색이, 녹색의 색이, 파랑의 색이 를 조합을 하면 하나의 색상 값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 색상 값을 텍스트 뷰에 적용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 시 유의사항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거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우리가 작성한 .xml 파일, .java 파일 아니면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R 어쩌고 저쩌고 라든가 그런 뭐 매니페스트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우리가 보는 창 뒤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수행을 해줍니다. 근데 오류가 중간에 껴있다 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여러분이 지금 .xml 파일 갖고 뭘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서 해주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java 파일에 돌아가서 다른 코드를 변경한다든가 해버리면 이제 중간에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은 .xml 파일이든 .java 파일이든 빨간색으로 오류 메시지가 보인다, 밑줄이 쳐져 있다 라면 일단 걔 먼저 어떻게든 해소를 하고, 정 안 된다면 주석으로 아예 막아버리든 간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둔 다음에 다른 작업을 진행하시는 걸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요 방금 전 보여드렸던 그 예시 스크린샷처럼 뷰들의 배치를 꼭 예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가로 세로 조건을 아예 지정을 안 하시면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걔는 사실 오류 비슷하게 나오죠. 경고가 나오죠. 그래서 각 뷰들에 대한 조건만 얼추 경고가 나지 않을 수준으로 잡아두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수업 지난주랑 이번주 수업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중괄호 사이드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한국말로는 이 코드는 지금 어느 시점에 호출되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실행해야 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니까 이 중괄호 안에다 적어야 됩니다 같은 식으로 설명을 제가 앞에서 하고 있을 때는 그걸 듣고 그냥 그쪽 따라가서 거기 안에다가 코드 우겨놓고 하는 식으로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과제 넘버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혼자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그런 도움을 여러분이 직접 제공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 지금 나는 지금 예를 들면 이 에디트 텍스트에 예시 메시지 적혀있는 그 에디트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됐을 때 그거를 미리 보기 창에 보이는 텍스트 뷰에다가 텍스트 어트리뷰트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목표다 라는 거를 꼭 머릿속에 간직한 채로, 그러니까 지금 onCreate 안에 있는 그 자동 완성되어 있는 덩어리에 after text changed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이런 느낌의 2줄을 적어두면 되겠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상기를 해가면서 진행하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과제 넘버2는 여러분들한테 1년의 순서를 제공을 합니다. 이 부분, 이 코드 일단 여기다 놔두시고요. 잘 되나 확인한 다음에 다음 거 도전하시고요. 같이 순서를 제공을 할 거예요. 큰 과제 하실 때는 그 순서도 여러분이 직접 차근차근 뭐 필요하다면 메모장 같은 거 켜서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기한은 한 주를 더 연장을 해줄게요. 그래서 잘 안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지금 이 과제 같은 경우는 복습을 위한 과제니까 여러분이 오픈 톡방에다가 자유롭게 뭐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시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부 수행 방법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뭐 식바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 디스크리트가 안 붙은 버전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디 잘 지정해주세요. 우리 실습 때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네, 이 아이디는 뭐 여러분 사실 자유롭게 지정하셔도 되는데 이 뒤에 있는 과제 설명서 뒤에 설명에서는 각각의 뷰에 대해 이런 아이디를 지정했다라고 상정하고 예시 코드를 보여드리니까 뭐 큰 사유가 없다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지정을 하는 게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대로 화면 먼저 .xml 파일 먼저 구성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java 파일 넘어가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 코드 봐도 뭐 맨날 적었던 코드 적으라는 거죠 지금. 그죠? 좋아요. 나쁘지 않네요. 식바 같은 경우는 set unsick 바 changed listener 라는 느낌으로 set이 아니라 이거 add일 것 같은데 잠깐만요. add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제가 오타를 낸 걸 수도 있는데 대충 저런 느낌으로 적어두면 알아서 자동 완성 목록으로 띄워줄 테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리스너 인스턴스 부착하고 등등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숫자 그냥 노말 숫자가 아니라 색상에 해당하는 숫자를 지정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여러분 뭐 아까 RGB 들어봤자 그랬죠? ARGB라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4채널 32비트라든가 ARGB의 A는 알파의 줄임말이고 걔는 투명도를 표현할 때 보통 씁니다. 그래서 투명도가 만땅이다 라면 완전 불투명, 투명도가 0이다 라면 지금 색상 정보를 1도 반영 안 한다. 그래서 완전 투명한 색,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투명한 색으로 간주를 해주네. 그럼 반투명도 되겠죠. 아무튼 간에 자 ARGB를 쓰는데 ARGB에서 여러분은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을 식바에서 가져온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 값을 토대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다 합성을 해서 하나의 색상 값을 만들기 위한 조금은 수학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수식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red라는 인트 변수 하나 선언한 다음에 거기다 그 식바 중에 빨강색에 해당하는 식바에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 값을 담아놓고 그린도 담아놓고 블루도 담아놨다면 여러분은 컬러라는 이름의 변수에 요 RGB 값이 반영된 색상 값을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요 수식, 요 할당식을 계산하면요. 정도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int 컬러 값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지정을 했다면 그거를 이제 텍스트 뷰에 텍스트 컬러라는 이름의 어트리뷰트가 또 있어요. 그 어트리뷰트로서 셋을 해주면 색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는 게 마지막 목표예요. 그래서 글자 바꿀 수 있고요. 예시 메시지 자체 바꿀 수 있고 글자 크기 바꿀 수 있고 글자 색 변경할 수 있으면 제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제출하는 방법은 이런 느낌으로 익스포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포트 하는 방법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만 봐도 별거 없죠. 메뉴에서 그냥 고르신 다음에 어디다 무슨 파일 이름으로 저장할 거냐 적당히 바탕화면 찾아갖고 아니면 C 드라이브 같은 데다 찾아갖고 저장하시고 거기 찾아가면 압축 파일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LMS에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낀 점을 적는 거는 그 과제 코멘트 있잖아요. 조그맣게 채팅창 비슷하게 해서 코멘트 적는 곳이 있을 텐데 거기다 느낀 점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 평가 기준은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3가지 정도 제시를 했죠. 글자 크기랑 글자 색이랑 글자 그 자체 예시 메시지 자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익스포트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제 컴퓨터로 들고 와서 켜서 제 가상 핸드폰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이런 목표를 제가 달성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달성할 수 있다면 30점이에요. 그 다음에 기한 안에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 것 같아요. 그죠? 19일은
자, 이번 주 5주차니까 6주차, 7주차까지였는데 이거를 7주차, 8주차로 한 주씩 연장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느낀 점 작성, 그 과제 코멘트 적는 곳에다가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마지막 30점 해서 최종 100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예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상 그냥 수업에서 실습 한 번만 딱 수행한 다음에 여러분이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오류가 난다던가 하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짝 경험해 보면서 복습을 한 바퀴 진행하시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설명은 끝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더 궁금한 거 있나요? 다음 주부터 이제 레이아웃과 관련한 한 세트를 새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는 이제 또 묻지마 실습을 슬라이드 없이 간단하게 같이 한번 진행해 보는 거 위주로 3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되게 어정쩡한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는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충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뭐 쿨하게 3주 동안 진행한다 생각하면 조금씩 여유 있게 딱딱 끊어가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과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면서 물어보면서 진행해 보시고 집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